일단 보시면 우리가 이제 보면은요, 이렇게 이제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을이 갑한테 1억을 빌려주죠. 이것을 뭐라 하나? 이것을 피담보 채권이라고 해요. 이 피담보 채권은 보통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등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아, 여기? 네. 자,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있으면 이렇게 1억을 이렇게 빌려줘요. 그럼 이것을 피담보 채권이다. 이렇게.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이게 전번에는 좋은 게 있더니 이제 지금 없나 보죠? 다음 주에 강의실 바꾼답니다. 왜, 어디로요? 네? 어디로? 여기 그 밑에로요. 저기 그 사무실 옆으로 바꿔놨어요. 아, 그럼 그거 좋은 거예요, 거기는? 아니요, 똑같이 하면 그기랑 더 크면 뭐 사람이 없는데. 더 큰다고 더 크다. 아,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채권자고요. 은은 채권자고요. 여기가 채무자예요. 채무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갑이 있잖아요. 여기에도 이렇게 저당을 잡아요. 그래서 저당권을 이렇게 등기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 피담보 채권, 이거밖에 없어요? 분필이요? 아니죠? 피담보 채권인데요. 이것은요, 이렇게, 이것은 확정이에요. 확정되어 있고, 이것은 등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채권이고 확정되어 있고요. 그러면 봐봐요. 이것을 우리 뭐다 주된 권리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을 뭐라 한다? 종된 권리. 학생이 9시까지는 꼭 끝내라고요. 저 학생들 아주 간곡한 눈빛으로 있잖아요. 간절한 눈으로 9시까지 끝내라. 이브라서 그래요. 아, 그래서 저 이브라고 그래서 와가지고. 아, 그런 건가요? 네. 크리스마스 이브라고요? 네. 간절한 눈으로 쳐다봐가지고. 자, 9시까지 꼭 끝내달라고. 우리 오늘은요, 8시 59분에 끝내도록 그러겠습니다. 자, 주된 거래에서는 저된 권리가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 이것을 성립상의 부정수환 해가지고요. 원래는 봐봐요.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되는 거거든요. 저당권자요. 그런데요, 여기 이 갑을 뭐냐면 자기가 저당을 잡아줬잖아요. 이것을 저당권 설정자라고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어떻게 쓰죠? 저당권 설정자. 이거 좋네요. 저당권 설정자요. 그런데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자잖아요. 그럼 여기요, 여기 이렇게 A가요, 이렇게요. 이것은 물상 보증인이잖아요. 물상 보증인 이렇게. 물상 보증인. 물건으로 보증을 섰다 이 말이에요. 그걸 물상 보증인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요, 우리가 저당권자는 채권자만 저당권자가 될 수 있어. 채무자만 채무자가 돼. 채무자 아닌 사람 봐봐. 이 사람이 채무자 아니라고 해봐. 그러면 이 사람은 돈 빌려줬어, 안 빌려줬어? 안 빌려줬죠. 그럼 채권이 없죠. 그럼 저당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3자는요, 채무자가 될 수가 없고요. 채무자가 될 수가 없고요. 저당권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당권자가 될 수 없어. 제3자는. 제3자는 채무자도 될 수 없고 저당권자가 될 수 없어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 제3자는 뭐래요? 제3자는요? 합의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으면 제3자를 저당권자, 제3자를 채무자로 할 수 있어요. 채무자 이렇게. 합의가 있어야 돼요. 합의가 없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주된 권리가 이렇게요. 을에서 병으로 이전하잖아요. 이전이요. 그러면 저당권도 같이요. 병한테 이전을 해요. 그럼 여러분 이전할 때 이걸 수반성이라고 그래요. 같이 가는 것을요. 그럼 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기등기를 해야 돼요. 부기등기요. 부기등기를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부기등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냥 등기하면 안 되고요. 뭐를 하냐? 물권적 합의요. 물권적 합의를 하고 뭐란다? 등기를 하는 거예요. 합의를 하고 등기. 물권적 합의를 하고 등기를 해야 돼. 그리고 여기요. 합의를 하고요. 여기서 등기를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 합의는 뭐죠? 합의는 계약이죠. 그럼 계약은 뭐죠? 계약은 채권이죠. 그럼 채권은 뭐죠? 채권은요. 특정인이 누구한테? 특정인에게 이렇게.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특정인이 특정이니까 누가요? 여기는요. 을하고요. 이렇게 병하고 두 사람만 합의를 해야 돼. 이것을 양도인이라고 하고요. 병을 양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저당권에 이전할 때는 이전 받은 사람하고 이전하는 사람하고 두 사람 간 합의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이런 건 안 돼. 저기 보면 채무자 있죠.
채무자는요 필요가 없고요. 저기 물상보증인 있죠? 물상보증인도 필요 없고, 일단 여러분이 만약에 봐봐요. 은행이요. 여기 은행이에요. 을이란 은행인데요. 만약에 우리은행이 국민은행으로 편입이 되죠. 그러면요 채권자가 우리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바뀌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저당권자도 국민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같이 바뀌어. 근데 바뀔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바뀔 때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은행하고 국민은행하고 둘이만 합의하면 되는 거예요. 채무자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 어차피 채무자는 어차피 돈을 빌린 사람이고, 그 사람은요 자기네 집에다가 저당을 잡았으니까 자기는 돈만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두 사람만요 받으면 돼요. 이 두 사람만 받으면 돼요. 됐죠? 이 두 개만 받으면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요. 그래서 이제 저당권인데, 이때 저당권을 봐봐요.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은 갑일한테 1억 갚죠. 1억을 변제하죠. 그럼 저당권은요 그 자리에서 무효가 돼. 그 자리에서. 저당권은 그 자리에서 소멸이 돼. 그냥 소멸돼요. 돈 갚잖아. 이런 거 우리 보면 은행 가서 보면 대출계 거기 앞에 보면 어쩔 때 할머니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나 돈 갚으러 왔는데 왜 저당권은 우리 집 저당 빨리 말소해달라고 경매된다고. 그럼 그럴 필요 없어요. 돈 갚죠. 돈 갚으면 뭘 받죠? 영수증 받죠. 영수증 딱 받은가 동시에 어떻게 되냐? 저당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없어져.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등기 있죠. 이 등기는 그 자리에서 무효가 돼. 무효가 되니까 나중에 뭐 하면 돼요? 말소하면 돼요. 말소. 근데 이 등기가 무효인데요. 말소가 되기 전에 말소가 되기 전에요. 이것을요 병이요 넘겨받았어. 말소되기 전에. 말소가 되기 전에 병이 넘겨받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말소가 되기 전에 병이 넘겨받았어. 그럼 어떻게 돼? 말소가 되기 전에 병이 넘겨받았잖아요. 그러면 말소가 되기 전에 병이 이걸 넘겨받았죠? 그래도 병은 저당권 취득 못해. 왜요? 우리가 등기가 무효면은요, 이 등기가 무효면 그 다음 사람은 아무리 선이어도 권리를 취득 못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갑일한테 집을 팔았잖아요. 근데 갑의 등기가 무효잖아요. 그럼 그 다음 사람 소유권 취득 못해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뭐 망하는 거지 뭐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참 희한하게 독일하고 다르게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면 그 다음 사람은 권리를 취득 못하게 돼요. 그걸 뭐냐? 등기를 뭐냐면 공적인 장부죠. 등기가요. 공적인 장부를 내가 믿고 샀잖아요. 그걸 신뢰라고 그래. 그걸 공신이라고 그래. 우리나라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의 등기도 당연히 무효가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을 갚았는데요. 그러면 저당권 없어지죠. 그럼 등기는 그 자리에서 무효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등기가 말소가 되기 전에 병한테 또 등기를 또 넘긴 거예요. 그래도 병은 권리를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알죠?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죠? 돈 갚으면 되는 거예요. 뭘 받으면 돼? 영수증 받으면 돼. 나중에 내가 영수증 받았는데 우리 집이 경매됐다고 법원에서 뭐 날라오죠? 그럼 뭘 하면 돼요? 가가지고 법원 가서 얘기 한번 하면 돼. 나 돈 갚았는데? 한마디 하면 돼. 그러면 그 경매는 그 자리에서 절차가 아웃이 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이것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요. 그 다음에요, 여기에서, 그럼 이제 우리가 채권이죠, 채권. 채권은요, 뭐를 채권으로 하냐? 별비담보 채권이요. 채권은요, 장래 확정 채권. 장래 확정 채권이에요. 장래 불확정 채권. 그 다음에요, 장래 조건부 기한부 채권. 조건부 기한부 채권.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다 포함을 해요. 채권. 알겠죠? 그래서 채권은 장래 확정 채권, 장래 불확정 채권, 장래 조건부 기한부 채권 다 포함해요. 자, 됐죠? 그 다음에 우리 채권은요, 360조. 360조요. 360조에서 여기서 원금, 이자, 위약금 이렇게. 원금하고 이자하고 위약금은요, 등기한 범위 내에서 보호가 돼. 등기를 한 범위 내에서 보호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자 이게 뭐냐? 이 이자는요, 만약에 3년이다. 3년 이자 몇 개월이죠? 36개월이죠? 36개월 이자가 다 보호가 돼. 그런데 여기서요, 여러분요, 지연 이자가 있어요. 지연 이자는요, 손해배상이에요. 손해배상. 그러면 여러분 지연 이자는 뭐죠? 지연 이자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원래 돈을 오늘까지 갚아야 돼. 안 갚죠? 그럼 오늘부터 그 돈에 대한 이자가 붙는 거예요. 돈을 갚았는데 안 갚으면. 그것을 손해배상이라고 하지, 여기 이자하고 이 지연 이자하고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손해배상은 몇 년분만요? 일단 1년분만 받아. 이게 만약에 이것은 경매가 됐어. 이 집이 경매가 됐으면
경매된 집에서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경매가 되면은 그러면 그 집에서 나는 돈을 얼마를 받느냐 이 말이죠. 알겠죠? 그때 이제 이렇게 1년 이렇게. 그다음에요. 저당권 실행비용. 그럼 저당권 실행비용이 뭐예요? 만약에요. 여러분 한 2억짜리 건물을 경매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경매비용이 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뭐 감정 평가도 해야 되고요, 송달도 해야 되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또 집이 또 뭐 돼요? 문이 잠겨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관이 가서 뭐죠? 집행관이 가서 또 집도 뜯어내야 되잖아요. 이러면 몇 번을 가. 그런데요, 처음에 2번 갈 때는 절대로요 집 안 뜯어요. 왜요? 집행관이 자꾸 밖에 나가야 출장비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마지막 3번째 갈 때 뜯어요. 그때는 누굴 데려가냐? 열쇠공 수리공 있잖아요. 열쇠 수리공 들어가는데 열쇠 수리공 이 사람들은 보통 한 번 열쇠 뜯어주고 한 번 20만 원 정도 받을 거예요. 지금 아마 좀 떨어져가지고 경쟁이 심해가지고 좀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한 15만 원 정도 받는다 하더라고요. 한 번 가서 열쇠 떼주잖아요. 근데 어떤 열쇠들은 전혀 열쇠가 안 되는 게 있죠. 그거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냥 갔어요. 안에서 문을 잠가버린 경우 있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냥 이렇게 파이프렌치 같은 게 있죠. 가져가서 그냥 뜯어버리죠. 바로 그냥.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버틴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경매가 시작되면.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저당권 실행비 이런 것을 다 뽑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채권이고 그럼 어디다 저당 잡아요? 저당권은요, 원칙적으로 뭐냐면 등기나요, 등록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부동산이나요, 부동산이나 세 번째 준부동산이에요. 준부동산이 뭐죠?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처럼 취급을 받는 것이죠. 그럼 그게 뭐가 있어요? 자동차 항공기죠. 부동산은요, 등기나 등록이 되는 것만. 그러니까 뭐가 있다? 토지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하고요, 이런 사실 뭐 임목인데요. 임목이라는 것은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저당을 잡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뭐에다 또 저당 잡느냐? 네 번째는요, 이런 어업권 있죠. 어업권. 이런 어업권하고요, 광업권이요. 이것도 물권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어디 하면 지상권하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하고, 어업권, 광업권, 지상권, 전세권에도 저당을 잡아요. 아시겠죠? 안 되는 거 있어, 안 되는 거. 이런 거 책에 다 있어. 거기 쓰지 마세요. 이거 왜 쓰고 있는 거죠? 어? 아, 어디인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그 어디 있는지 모르면은 거기 보면 거기 그 다음 페이지 진짜 다음 페이지 있네요. 다음 페이지 보면 객체 돼 있잖아요. 부동산, 토지, 건물, 임목, 명목 만들고 농작물 안 되고 어업권, 광업권 된다고 돼 있죠? 자,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다음 바로 밑에요. 저당권 효력 범위.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금 이런 것은 암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요.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 범위는요, 이런 거예요. 저당권은 다른 아무런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요. 여기요, 부합물하고요, 종물에 미친다. 그럼 미친단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경매를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저당권 설정 전이도 후든 안 따져. 여기요, 부합물이 뭐다? 부합물이요, 유류 저장, 주유소예요. 유류 저장 탱크요. 주유소 있죠? 주유소에 유류 저장 탱크.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죠? 건물 있죠, 건물. 우리가 빌라 같은 데 보면 건물 밑에 보면 뭐가 정화조 탱크 있죠? 정화조 탱크. 이러면 정화조 탱크 같은 거 같아요. 한 번 쓰면 다시 꺼내서 쓸 수 있어, 없어? 팔 수 있어, 없어? 꺼내가서 팔 수 있어요? 없죠. 그걸 부합이라고 해요. 정물은 주유소에 보면 주유기 있죠? 이러면 주유소는요, 주유기가 없어도 기름 팔 수 있죠. 아니면 시골에 들어가면 주유소라고 돼 있는데 주유기 없는 데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요, 그런 데 가가지고요, 큰 트레일러 있죠, 트레일러 같은 거 하면 기름 넣으면 얼마치 넣는지 아세요? 한 80만 원 넣거든요. 80만 원어치. 그런데 그건 주유기로 넣어도요, 한 몇 분 걸릴 거예요. 그런데요, 아저씨가요, 10리터짜리 통으로 해가지고 부어 넣어가지고 한번 넣으려고 해요. 그러면요, 2박 3일 걸릴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주유소가 그러면 트레일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름을 넣을 때 주유소가 있는 데로 가겠어요? 주유소가 없는 데로 가겠어요? 있는 데 가겠죠? 그러니까 주유소가 있으면 장사가 잘 된다 이 말이죠? 그걸 종물이라고 그래요. 종물은 주유소의 경제적 효용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횟집이 있어요? 여기 봐봐요. 여기는 횟집인데 수족관이 없고 여기는 수족관이 있는 집이에요. 그럼 가족도 되고 지금 해먹으러 가. 그럼 차 운전이 횟집 없는 데로 꺾겠어요? 횟집이 수족관 있는 데로 꺾겠어요? 그렇죠. 수족관 있으면 횟집이 더 잘 되겠죠. 그걸 종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요,
주유소의 주유기라든가 횟집에요. 수족관 건물, 수족관 건물이요. 이런 것들에 너무 미친다. 뭘 한다? 경락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경락을 받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뭘 받는다? 경락을 받는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고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다시 이제 강의도 들으려 다시 이제 앞으로 와야 돼요. 여러분요, 다시 이제 앞으로 여러분 오시면은요, 어디로 보냐면 한 장만 넘겨요, 한 장만. 한 장만 넘기면 말소 기준 권리가 여러분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말소 기준 권리하고요, 여러분 지금 우선 변제라고요, 제3취득자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야 돼요. 알겠죠? 여기 봐봐. 여러분 이제 가장 이제 지금 중요한 거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앞으로 이제 부동산 중개사법에 보면 경미란 게 나와요. 경미 혹시 배웠어요? 중개사법 강의 다 끝났어요? 아, 일단 다 끝났어요? 경미 벌써 안 배웠어? 아, 예, 조금만요. 예, 그랬을 거예요. 자, 우리도 그럼 조금만 배우죠. 알겠죠? 자, 이제 경미라고 하는 것은 경미를 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권리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말소 기준 권리, 저당권, 근저당권 이렇게. 압류, 가압류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요, 근기, 담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요. 이런 것들이 있어, 이렇게. 말소 기준 권리 이렇게 돼가지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여기서 이렇게요, 갑이 있고, 여기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이렇게 있잖아요. A가요, 저당권이죠. 저당권이고, 여기요, 지상권이고요. 전세권이고요. 그 다음에요, 임차권이고, 이렇게. C는요, 근저당권이고, 이렇게. 아시겠죠? 그럼 여기 어떻게 돼요? 여기는 저당권이고, 여기는 근저당권이죠. 이런 것들 어디가 내가 빨리 찾아. 여기 있고 여기 있죠. 알겠죠? 그럼 내가 경락을 받고 싶어. 경락을 받고 싶으면 이제 등기부를 딱 볼 거 아니에요. 등기부 봤더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걸 빨리 찾는 거예요. 찾았더니 여기가 있네. 여기도 있고 여기 있고. 그 중에 더 위가 여기죠. 이거 이하는 전부가 다 없어져 버려. 전부가 다 소멸하는 거예요. 경매되면. 전부가 다 없어지니까 내가 경락받은 사람은요, 이 집을 내가 딱 샀는데 원래 이 집에 막 저당권도 있고 뭐가 많이 붙어 있었잖아요. 껌딱지가. 그런데 그런 껌딱지가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깨끗한 걸로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럼 이해됐나요? 깨끗한 것을. 그래서 그것을 뭐란다?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A하고 B하고 C하고 이렇게요. 여기가 저당권이고요. 여기가 근저당권이고요. 여기가요, 전세권. 또는요, 임차권이에요. 월세. 이렇게요. 그런데 이 집이 여기 다 2억씩이야. 이 집이 내가 봤을 때 5억짜리가 돼. 그럼 내가 이제 경락을 받으려고 하죠? 경락을 받으려고 했을 때요. 그럼 빨리요, 저당권, 근저당권 이런 것들 어디 갔냐 빨리 찾아. 어디 있어? B가 있고 C가 있죠? 그럼 B하고 C만 없어지는 거예요. B하고 C만 없어져. 그럼 여기 있죠? 전세권, 임차권 있죠? 얘는요, 소멸 안 해. 경미가 돼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경락이 누구죠? 을이죠? 을이 그것을 인수를 해. 인수한다는 것은 을이 책임진다 이 말이죠. 을이 책임을 져.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러분이 경락이냐? 이렇게 된 집을 내가 지금 경매를 받으려고 그래. 그럼 내가 봤을 때 이 건물은 5억짜리예요. 5억짜리.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이 건물이 5억짜리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을 경매를 들어갈 때 1번 3억에 들어간다. 2번 5억에 들어간다. 3번 7억에 들어간다. 얼마의 경매를 들어가야 돼요? 내가 이 2억을 책임을 져야 되니까 얼마의 경매에 들어가야 돼? 왜 3억에 들어가야 돼? 2억을 뺀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2억을 내가 책임을 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5억짜리인데 5억에 들어갔다. 그럼 미친놈이도 보통 미친놈이 아니죠. 7억에 들어가면 보통 또라이가 아니죠. 그 놈은. 알겠죠? 얼마에 들어가야 돼? 3억 원에 들어가서 얼마는 남겨놔? 2억을 남겨놨다가 전세권자가 기간이 다 끝나고 나간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얼마를 내줘야 돼? 2억을 내줘야 그 사람이 나갈 거 아니에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경매에 들어갈 때 얼마에 들어간다? 3억에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경매가 한번 유찰되죠? 그러면 20%가 까요. 알겠죠? 그러면 5억이니까 얼마가 까이죠? 1억이 까이죠. 1억이 20%니까 5, 20, 1억이 까이죠? 그럼 4억이 되죠? 그러면 4억이면 또 그때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또 한 번 참아. 그럼 또 한 번 유찰되고 그러면 8천만 원이 까요. 그러면 4억 2천만 원이죠? 3억 2천만 원이죠? 3억 2천만 원에서 이제 들어갈 때는
또 20% 해서 3억 2천만의 경매가 시작됐다 해서 3억 2천만에 들어가면 큰일 나죠.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얼마에 들어가겠어? 거의 대부분이 4억 언저리에서 들어오죠. 알겠죠? 3억 9,800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죠. 3억 2천부터 시작했다 3억 2천 쓰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저 건물이 얼마짜리니까? 5억짜리니까 4억을 쓰든지 3억 9,800을 쓰든지 이렇게 해야죠. 좀 이해되셨나요? 이것을 권리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것을 책임을 져야 되니까. 알겠죠? 이렇게. 자, 이 정도만 하면 돼. 왜냐면 더 하면 다쳐. 이것은 책이 나오면 우리가 그거 한번 보면 돼.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다음에. 예? 좀 이따부터 쉬는 시간에. 쉬는 시간에. 자요,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 매각대금이죠? 매각대금이요? 경매대금이 이렇게 하잖아요. 매각대금이요. 매각대금이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경매대금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매각대금 이렇게 해서 나오죠. 경매대금. 매각대금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면은요.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 저당권 실행비용. 저당권 실행비용. 실행비용을 먼저 빼요. 1번. 두 번째요. 제3취득자. 제3취득자요. 비용을 먼저 빼요. 비용상환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을 빼요. 제3취득자. 저당권 실행비용. 제3취득자 빼요. 세 번째는요. 우리는 혹시 전입신고하게 되면 경매되면 돈 받는다는 거 들어봤죠? 그래서 최우선 변제입니다. 최우선 변제권 이렇게. 최우선 변제권 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당해 부동산에 나온 세금이 있어요. 당해 부동산. 재산세라는 게 있죠? 그걸 뭐라 한다? 여러분 세법에 배웠죠? 당해세라고 해요. 다섯 번째는요. 이제 저당권자, 전세권자 이런 사람들 돈 받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선 변제라고 그래요. 우선 변제권 이렇게 순서대로요. 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이러한 순서에 입각해서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요. 최우선 변제하고 우선 변제 이렇게요. 우리 임차인 있죠? 임차인 월세 사시는 분들 있죠? 전입 신고가 되어 있으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죠. 서울에서는요. 1억 1천 이하, 1억 1천 이하는요. 3,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왜냐면 제일 먼저 돈을 떼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떼주냐면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는요. 만약에 전세를요. 5천만 원 전세 살죠. 그런 사람보다요. 보증금 5억이에요. 월세 한 달에 500만 원 준 사람이 더 불쌍해 봐. 알겠죠? 그럼 우리나라는요. 임차인을 무조건 불쌍해 봐. 그래서 임차인이 어디 가가지고 경매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집 구해가지고 그 집에서 일정한 기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 사람들한테는 먼저 돈을 몇 푼을 주는 거예요. 그걸 제일 먼저 빼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산에 있는 세금 있죠? 토지나 건물에 세금 빼고 나머지는 이제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이런 사람들이 순서적으로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3취득자란 말이에요. 제3취득자. 자, 여러분 제3취득자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3취득자? 토지 있죠? 땅을 봐. 토지 있죠? 갑. 토지 있죠? 을이요? 을이 있죠? 이렇게. 토지가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을이 누구냐면 을이요? 저당권 또는 근저당이에요.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을이. 알겠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요? 병이 이렇게 있죠? 여기 저당권 근저당권이죠? 그럼 이때 병이요. 이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있는 집을 산 사람 매수인. 그 다음에 전세권자 또는요 지상권자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제3취득자다 이렇게. 제3취득자 이렇게. 매수인, 전세권, 저당권. 알겠죠? 지상권. 그래 다른 건 절대로 안 돼.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저당이 잡힌 땅을 사거나 건물을 사거나 저당이 잡힌 땅이나 건물을 전세를 내거나 지상권을 설정하는 사람은 뭐라고 한다? 제3취득자라고 그래.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른 사람 절대로 안 돼. 제3취득자. 이 제3취득자는요. 그럼 어떻게 돼요? 봐봐. 만약에 경매가 되면 어떻게 돼? 경매가 되면 누가 1번이요? 을이 1번이죠? 방금 했잖아 방금. 저당권이죠? 이거 이한 다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없애지 않으려면 이 사람이 경매를 막아야 되겠죠? 경매를 막으려면 돈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누가 갚아야 돼? 아니 갑이 갚아야죠 돈을. 근데 갑이 돈을 안 갚죠? 안 갚으니까 이놈이 경매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매를 막아야 되겠죠? 그럼 누가 막아야 돼? 갑이 못 막으니까 내가 막아야지. 누가 막어? 그래 이 제3취득자는
비대당직자는 이 갑이 을한테 돈 1억을 돈 갚을 날짜, 그걸 변제기라고 그래요. 돈 갚을 날짜. 변제기가 지났어. 지났는데 돈 안 갚으니까 얘가 경매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어떡한다? 변제기 후 갑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갑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알겠죠? 갑이 그것을 못하게 해도 이 말이죠. 갑이 그것을 못하게 해도 이 말이죠. 갑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됐나요? 갑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1번, 2번. 세 번째는요, 이 1억을, 피담보 채권이죠, 채권. 채권을 변제해. 채권을 변제하고. 알겠죠? 그 다음에 저당권 말소를 해. 저당권 말소를 해. 변제하고 저당권 말소를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변제하고요, 저당권 말소를 해. 자, 네 번째는요, 변제했죠? 그리고 이거 말소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그러면 자기가 갚을 돈을 갚았어요? 갑이 갚을 돈을 갚았어요? 그러니까 갑한테 돈 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갚아줬으면 돈 줘. 그걸 구상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경매가 돼버렸어. 그러면 어떡할 거야? 경매가 되면요, 내가요, 경매가 되면 이것을 내가 살 수 있어. 그걸 경매인이 될 수 있어. 경매인이 될 수 있고, 경매가 되면 경매 대금에서요, 내가 이 땅이나 건물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 있죠, 비용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전세 살고 있는데 건물이 경매가 되죠. 그러면 내가 딱 봤을 때요, 돈을 다 못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내가 꼴찌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딱 봐가지고 주인이 아무래도 경매될 것 같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은 잽싸게 다른 데다가 어떻게 해야 돼? 집 수리하고 뭐 이런 것처럼, 인테리어 하는 것처럼 빨리빨리 꾸며가지고 비용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알겠죠? 그래가지고 경매가 되면 거기서 비용을 받아와야죠. 이해됐나요? 그럼 어차피요, 망할 사람은요, 경매당할 사람은요, 뭐 그러든지 만든지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쓰죠. 그러니까요, 빨리 아는 인테리어 업자하고 해가지고요, 뭐 한 2개 박아놓고요, 페인트 한 2장, 페인트 조금 칠해놓고 이렇게 해놓고요, 알겠죠? 비용을 빨리 만들어서 그거라도 또 받고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경매당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냥 나는 돈 못 받는다 하던데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돼.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요, 해야 돼. 집 같은 데는 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집 같은 것은요. 알겠죠? 그렇게 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것을 여러분요, 저당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요, 어디를 보자면 한 장만 더 넘겨요. 근저당권이라고 되어 있죠? 근저당권이요. 그럼 근저당권 되어 있나요? 자, 여러분요, 이 근저당권은요, 아주 중요한데요. 근저당권 보면 그림이 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죠. 근데 이 근저당권은 여러분들이 그림만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런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가 뭐예요? 근저당과 저당과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요즘 다 저당을 해요, 근저당권을 해요? 요즘 돈 빌리러 은행 가면 저당 잡아요, 근저당 잡아요? 근저당 잡죠? 자, 그럼 봐봐요, 여기요. 우리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녹화 안 돼도 되니까 여기다 해요. 저당권을 하면 저당권은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요, 1억을 빌려줬어. 그럼 꼭 1억을 빌려준 거예요. 이 집이 5억짜리 정도 돼. 근데 갑이요, 을한테 가서 돈 좀 빌려달라,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을이요, 얼마가 1억. 1억을 딱 빌려주고 저당 잡죠? 그러면 1억을 딱 빌려주면 그건 저당을 잡아야 돼. 확정됐잖아요. 그런데요, 똑같은 건물을 가지고 은행을 갔더니 뭐라 하냐, 1억만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은행 직원이 뭐 알아보더니, 당신 집은 보니까 시가가 지금 현재 5억인데요.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현재 돈 1억 빌려왔는데, 우리가 채권 최고액은 이렇게 얘기해. 은행 직원이. 여기서 을이요, 나는 분명히 1억 빌리러 왔는데, 채권 최고액 3억으로 합시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 이렇게. 채권 최고액 이렇게. 이것은요, 불확정 채권, 불확정. 이것은요, 등기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한다? 이렇게 갑이죠? 갑이 있으면 이것은요, 이렇게 근저당. 그래서 뭘 한다? 등기를 이렇게 해야 돼. 등기를 이렇게. 자요? 자, 그럼 봐봐. 똑같은 집인데요, 5억짜리 집을 가져가가지고 1억을 빌려달라고 그래. 그랬더니 은행이 뭐라 하냐? 검사했더니 이건 5억짜리가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일단 채권 최고액을 3억으로 해 놓을 테니 1억은 일단 빌려가고 언제든지 돈이 필요하면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2억을 더 빌려준다고. 왜냐면 우리는 원래 어떻게 하죠? 1억 빌렸죠.
또 1억 빌려면 또 저당해야 되고 또 저당해야 돼. 그러면 저당권이 몇 개가 돼? 3개가 되죠? 그럼 돈이 얼마나 많이 돼? 비용이 많이 들잖아, 비용이. 그러니까요, 이 근이란 거 뭐 근이 무슨 말이죠? 근, 뿌리 근자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0원부터 0원부터 최고 어디까지? 최고 3억까지. 근데 지금 현재 얼마 빌렸어? 1억. 저당권은요, 저당이라고 딱 돼 있죠? 그럼 반드시 그 돈을 빌린 거예요. 근데 근저당권은요, 얼마를 빌린지 안다, 모른다? 모르죠? 이런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행 가서 확인해야 돼, 같이 가서. 옛날에는 은행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아, 이게 몇 번지인데, 여기 그 집주인 이거 집 살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대출금이 얼마 이렇게 물어보면 은행에서 알려줬어. 요즘은 안 알려줘. 개인정보 그래서 요즘은 난리가 나. 알겠죠? 요즘 안 알려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물어보고 오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가서 물어보고 오면은 실제로 피담보 채권은 3억인데요. 채권 최고거든요. 실제로는 지금 3천만 원이다. 이렇게 한 사람도 있어. 알죠? 그럼 빌린 돈 지금 얼마밖에 안 돼? 3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말했죠. 저당권은요. 돈 다 갚으면 어떻게 되죠? 저당권은 당연히 없어진다고 그랬죠? 근저당권은 원래 얼마부터 시작하는 거죠? 0부터 시작하죠? 돈을 다 갚아도 원래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하니까? 0부터 시작하니까. 그리고 돈 다 갚고 나서 또 돈 필요해. 그럼 가서 차용증만 사인하고 돈 빌리는 거예요. 얼마까지? 3억까지. 이해됐죠? 이렇게. 자, 그래서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 여러분 저당권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저당권에서는 360조. 360조가요, 원금하고, 이자하고, 위약금은 뭐를 해야 됐죠? 등기를 해야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근저당권은요, 3억 원 안에 들어오면 이건 등기하든 말든 등기 없어도 등기 없어도 다 보호가 돼, 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지연이자 했어요. 지연이자는 몇 년분이라고 했죠? 1년분이라고 그랬죠? 또 저당권 실행비용이라고 있다고 그랬죠? 저당권 실행비용이요. 여기 오면 여기 지연이자 1년분이죠? 지연이자. 그럼 이 1년분뿐만 아니라 모두 3억 원 안에 들어오면 다 보호돼. 아무리 1년분이어도 3억이 넘으면 못 들어가. 3억 원 안에 들어오면 다 돼. 그 다음에 여기요, 저당권 실행비용 있죠? 여기요, 근저당권 실행비용이요. 근저당권 실행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이건 없어요, 이건.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없어요. 됐죠? 그런데 여기 봐봐요. 이건 지금 확정이 불확정이요? 그러면요, 이 사람이요, 돈을 얼마를 빌리는지 보통 알아요, 몰라요? 근저당권은 몰라요. 3억이 돼 있다고 해서 3억을 빌린 게 아니라고요. 얼마를 빌리는지 모른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내가? 은행 가서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요, 이 사람이 만약에 돈을 안 빌리면 돈을 갚으러 가든지 경매를 청구하려면 얼마인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을 확정시킨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근저당권에서는요, 뭐가 가장 중요하냐? 현재 이 사람이 빌린 돈이 얼마냐? 확정시킨 것이 가장 중요해요. 알겠죠? 확정되면 어떻게 돼요? 근저당권이 뭐로 바뀌어요? 저당권으로 바뀌어. 근저당권이 저당권으로 바뀌어. 확정되면 근저당권이 저당으로 바뀌어요. 알겠죠? 그래서 저당권으로 바뀌어가지고 뭐가 된다? 경매가 돼. 경매가 돼요. 경매가 돼. 그러니까 봐봐요. 봐봐. 근저당권은 경매가 돼, 안 돼? 안 된다겠죠? 그래서 근저당권 실행비용이란 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경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확정을 해서 경매를 해야죠. 야, 너 오늘까지 빌린 돈 얼마야? 그러니까 너 갚어. 안 갚으면 경매할 거야. 이렇게 해서 경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확정이 돼버리면은 근저당권이 아니고 뭐로 바뀐다? 저당권으로 바뀐다. 저당권으로. 아시겠죠? 자, 확정이죠? 그럼 또 확정되면 어떻게 돼요? 확정을 어떻게 확정시켜요? 결산기가 도래하거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죠? 그 다음에 파산된다. 채무자가 파산. 개인 회생 절차가 개시된다. 파산이나 회생 절차가 개시되잖아요. 그러면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돼.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이렇게 있죠. 갑이 있죠. 갑이요, A하고 B가 있죠. 이렇게요. 이 사람이 근저당이죠. 그럼 근저당권은 언제까지 돈을 빌릴 수 있어? 채권 최고액까지. 아시겠죠? 자, 근저당 봐봐요. 이 사람이요, 경매를 청구했어. 이 사람이 왜 경매를 청구했을까? 이 사람이요? 돈을 빌려줄 생각이 있어, 없어? 이 사람이 경매를 청구한 이유는 돈을 더 이상 빌려줄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돈 빌릴 생각이 없으니까. 알겠죠? 경매 청구했죠? 자, 경매 청구 이렇게 됐잖아요. 경매 청구하게 되면 근저당권이죠? 그래서 경매 청구했잖아요. 그럼 돈을 빌려줄 생각이 없으니까 경매를 청구했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랬으니까요. 이때 경매를 청구했을 때는 경매 청구 시, 청구 당시 시가대로 확정이 돼. 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이 돼. 청구할 때 빌린 돈이 얼마냐? 지금 현재 얼마 빌렸어? 1억 7천을 빌렸대. 그럼 1억 7천 확정이 돼. 나중에 경매를 취하해도 한 번 확정되면 번복 된다, 안 된다? 번복 안 돼. 그러면 지금 누가 경매 청구했지? A죠? 그러면 A 건 언제 확정된다? 경매 청구할 때. 왜? 더 이상 돈 빌릴 생각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B는 봐봐. B는 경매 청구했어 안 했어? B는 더 돈 빌려줄 생각이 있어 없어? 있으니까 안 했겠죠. 그럼 B는 언제냐? B는 매각대금, 경매가 돼가지고 매각대금 완납시 확정이 돼. 매각대금 완납시 확정이 돼. 매각대금이 완납할 때 확정이 돼. 끝났을 때 확정이 돼. 매각대금 완납시 확정이 돼. 알겠죠? 완납시 이렇게 확정이 돼. 그럼 좀 이해했나요? 알겠죠? 언제요? 경매 청구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청구 당시 확정이 되고요. 취하에도 번복이 안 되고요. B는요,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 확정이 된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 간단하잖아요. 간단하다. 이렇게. 됐죠, 지금? 이렇게. 그래서 확정이 됐죠? 확정되면 그럼 어떡하죠? 확정이요, 만약에 여기서 2월 1일 날요, 1억 5천으로 확정이 됐어. 1억 5천으로. 그러면 2월 1억 5천 갚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1월 1일 한 거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날 변제했다. 그럼 몇 개월이 지금 연체됐죠? 3개월이죠? 3개월의 지연이자도 여기서 담보가 돼. 담보가 된단 말은 1억 5천에다가 한 달에 100만 원씩이다. 100이다, 100. 그러면 300만 원. 1억 5천 300. 알겠죠? 이렇게 해서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봐봐. 이 사람이요. 이렇게 해서 그냥 확정돼서 끝났어. 그럼 봐봐. 여기서 확정됐단 말은 뭐죠? 그럼 이제 더 이상 이제 이것은 근저당권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10월 1일 날요. 10월 1일 날 새롭게 새로운 채권이요. 새롭게요. 1억을 또 빌린 거예요. 1억을 새로운 채권. 이 새로운 채권은 이 채권하고는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그러니까요. 이 새로운 것은 여기에 포함 안 돼. 그다음 여기 한번 봐봐. 여기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요. 3억. 그래서 뭐한다? 채권 최고 얘기죠. 등기죠. 갑이죠. 을이요. 근장이죠. 등기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요. 이 사람이 이제 결산기 때 보니까 이게 4억인 거예요. 4억. 근데 등기는 3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매가 된 거예요. 경매는요. 경매가 돼가지고 경매는 5억으로 경매가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돈 얼마 받을 수 있죠? 을은 돈 얼마 받아? 돈 얼마 받아? 3억이요. 4억을 받을 수 있어요. 5억이니까. 경매되면 5억이니까. 등기는 3억인데 실제는 4억이에요. 그럼 돈 얼마 받을 수 있어? 여기 봐봐. 최고라고 하는 것은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 얘기예요. 최고 한도 이렇게. 최고 한도. 알겠죠?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 이렇게. 됐죠? 최고 한도 이렇게. 근데 봐봐. 얼마 받는 되는 거예요? 예? 얼마 받는 되는 최고 뭐라고요? 사업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한도니까 경매대금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가 3억이란 말이니까 3억을 받는다 이 말이죠. 사업 빌려주는 3억만 받는다. No. 3억이 등기가 돼 있는데 이자 같은 거 하다 보니까 4억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3억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2억, 여기 2억 남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 이 집이 경매되면 한 사람만 있겠어요? 여기 경매가 한 집이 경매되잖아요. 그럼 그 밑에 껌딱지가 15개는 붙어요. 저당권, 압류, 가압류, 뭐 전세권, 월세, 임차인도 한 3명 되고. 알겠죠? 왜 그래요? 밑에 사람도 좀 받아가라 이 말이죠. 순서가 늦어도. 그럼 그 사람들 받아가고 난 다음에 남은 돈 있으면 거기서 받아가면 되죠. 근데 보통 남은 돈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경매가 됐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밑에 있는 사람도 몇 명 받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은행 봐봐. 은행이 여러분요, 그래서 돈 2달 연체하죠? 2달 연체하면 바로 경매 들어온 이유가 뭐냐? 지연 이자를 몇 년만 받아라겠죠? 1년 부이죠? 그리고 2달 연체하죠? 경매 신청하면 3달, 3개월째, 3개월째 되죠? 그리고 보통 빨리 끝나면 끝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알겠죠? 그러면 벌써요, 9개월 지나죠? 그러면 9개월 지나고 한 번 더 연체되면 잘못하다 1년 넘어가 버려요. 그럼 은행 이익이요, 손해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2달 연체되면은 경매 들어간 경우, 3달 연체되면 경매 들어간 경우, 4달 되면 경매 들어간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제2금융권은 보통 5개월 정도가 연체가 돼야 경매가 들어가고요. 제1금융권 있죠? 우리나라 국민은행하고 무슨 은행이더라? 하나 말고 신한은행하고 국민은행은요 2달 연체되면 무조건 들어가고요. 나머지 금융권들은 3개월이면 다 들어가요, 경매가. 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몇 년분만 받으니까. 1년분만.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근저권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소 청구를 하려면 돈을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갚아야 되겠죠. 결산기는 4억인데 등기는 3억이야. 그러면 얼마를 갚아야 돼? 얼마를 갚아야 돼? 여기요, 채무자고요, 후순위 권리자고요. 여기요, 물상보증인하고 제3취득자고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요, 제3취득자 말이 엄청 중요해. 물상보증인 봐봐. 여러분요, 이런 말 하면 안 돼. 죄송한데 여기다 쓰면 안 된다 근데 쓰는데. 여러분요, 이 저당권 있죠? 저당권이 있고 여기 전세권이 있고 여기 근저당권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저당권보다 둘 다 D가 있잖아요. 이것을 둘 다 후순위 그러면 큰일 나. A는 후순위야. A는 제3취득자라고. 알겠죠? 아까 말했죠. 제3취득자 누가 제3취득자다?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고 난 다음에 뭐가 있는 사람? 지상권, 전세권 매수한 사람. 지상권, 전세권 매수한 사람. 그러나 전세권은 저당권 밑에 있지만 호순이죠. 근데 쟤를 호순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뭐라고 한다고? 제3취득자라고 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얘는 뭐라고 한다고? 얘는 호순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채무자고 호순이는 4억을 갚아야 되고 물상보증이라고 제3취득자는 3억을 갚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잘 알면은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때가 있어. 왜요? 건물은 5억짜리 정도 되는데, 저기서 은행이 4억 가져가 봐. 내가 남는 게 1억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 몰래 있잖아요. 은행이 지도대도 모르게 어떻게 하면 돼요? 매수인이 저당권 있으니까 매수인이 매수를 딱 해가지고 얼마만 딱 갚아버려요? 3억만 갚고 등기 말소해버리고, 그리고 매도인한테는 돈을 얼마나 줘요? 2억을 주면은 매도인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죠. 그러니까 은행은 등쳐먹어도 돼, 괜찮아. 그러니까요, 갑이 있죠, 갑한테 도움을 주면서 갑이 그러면 어때요? 그냥 하나요? 거기서 또 반띵 해주죠, 나한테. 그래서 매매되면 또 깎아주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럴 때 저런 것을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중개를 막상 하려고 보면 빌라 같은 거 보면 빌라를 분양을 할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우리 보면 아무 무일푼이어도 빌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가끔 있죠.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원래 빌라의 가격은 1억이에요. 근데 이것을 얼마로 잡는다? 1억 한 4천 정도로 잡아요. 튕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제1금융권에서 얼마 받는다? 한요 6천만 원 받고요. 나머지 제2금융권 다 끌어모아가지고 1억 한 1천 정도까지 받는단 말이죠. 1천이나 2천까지.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등기 비용하고 취득세하고 뭐 그거 다 떼고 그걸 가지고 다, 그러니까 나는 몸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가지고 등기하고 이사 가면 그 다음날 빌라 값은 9천만 원 떨어져 있죠. 그렇잖아요. 돈을 얼마 빌렸는데 지금 채권 채고 1억 4천 해가지고 지금 1억 1,500을 빌렸는데 지금 빌라는 9천원이고 심하게 가면 갈수록 개발이 되면 조금이라도 오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떨어지죠, 빌라는. 낡으면 낡을수록.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실제 건물 가격하고 돈을 내가 빌린 것하고 차이가 나야 안 나요? 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런 경우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옆에서 개발한다고 하죠. 그러면 또 건물 가격이 올라 안 올라? 오르죠. 오르는데 실제로 나는 이거를 1억짜리 1억 1,500에 샀으니까 나는 손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제3취득자를 데려와가지고 너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만 갖고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저게 이제 필요한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저당권 하고요. 여러분요, 그 앞에 봐, 이제. 앞에 여러분요. 점유권 있죠? 점유권 잠깐 봐요. 점유권하고요. 점유권하고 소유권인데요. 여기 점유권이 되어 있죠. 점유권. 이렇게 앞에 조금 몇 장 아니에요. 한 10장 정도 넘기면 점유권이라고 나올 거예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